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왜 어떻게 틀렸느냐 혹은 이런 걸 보완하면 어떻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서 나오면은 저희들이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나중에 정부에 건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잠시 자리만 정리하고 바로 종합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생명운동원은 오늘 그 박정화 특배달 이사장님이 그 홍익인간에 대한 그런 이해 정리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정리해 주신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고 또 제대로 들리는 게 홍익인간이 더불어 하나 되기다. 더불어 하나 되기다. 이거를 듣고 나서 이 홍익인간이 또 이런 좋은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이게 실천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해외에 나가서 이 젊은 애들이 K-팝으로서 이 한류라는 이걸 하는데 지금 K-팝만 전 세계에 가서 우리 외교부에서 나가서 하면은 거기가 꽉꽉 찬대요. 그런데 이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K-팝의 이런 거에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과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 K-팝에 어우러져서 하나는 되는데 거기에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박정화 이사장님께서 정부에 제안할 때 우리 한류의 정신을 좀 찾아주자. 정신을 찾자.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홍익인간의 더불어 하나 되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류의 근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류가 뭐 지금 드라마라든지 이런 그 K-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또 제대로 정신을 좀 찾자. 그 한류의 그 정신을 홍익인간으로 이렇게 한번 바로 좀 정부에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동의보감에 그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의사가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하는 걸 상의, 중의, 하의라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 상의는 이 침과 약을 쓰지도 않고 환자들한테 그 병을 낫게 하고 또 스스로 예방하게 하고 이런 거를 우리는 그 동의보감에서 상의라고 합니다. 상의, 중의, 하의라고. 상의. 그 아주 그 의사 중에 그 한 의사를 상의. 그 다음에 그냥 침과 약을 써서 고치는 이런 고치면서 예방해 주는 사람은 중의. 그냥 하의는 그냥 아픈 데만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게 하의.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 동의보감에서 상의, 중의, 하의라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박정화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군에 정말 그 홍익 전략을 한번 세워보라. 우리 군에 홍익 전략을 세워보면은 진짜 우리 군에도 더불어 하나 되기. 정말 우리가 군이 이런 그냥 옛날부터 그냥 기합을 주고 이런 거보다 진짜 우리 홍익 정신으로서 더불어 하나가 되면은 더 강군이 되고, 더 군이 화합할 수 있고, 또 정신무장도 되고, 또 거기에 어떤 군의 또 좋은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정말 우리 만약에 동의보감에서 상의, 중의, 하의처럼 우리 군도 정말 이 상군, 중군, 하군으로서 정말 이 상군은 우리가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 되기,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군도 또 정말 그 어떤 홍익 정신으로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박정아 회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이었었고요. 이제 나머지 앞에 계신 분들한테 저는 한생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한생명 운동은 생명의 근본으로부터 우리 한정신 문화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홍익인간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하는 한생명 운동의 홍익인간은 생명의 근본으로부터 우리가 한정신 문화를 회복해서 한 생명의 열린 마음으로 한 사랑을 나누고 교류하면서 한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자 하는, 저는 한생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에 계신 분들의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에 두 가지 질문 저한테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런 그 칼럼을 써가지고 벌써 발표한 게 여러 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K-팝 왜 뜨는지 모르잖아요. 보통 물은 몰라요. 근데 가장 지금 아까 좀 얘기했지만 가장 간단한 거 하나는요. 중세 이렇게 오페라 같은 막 구경할 때 이렇게 보면요. 최고의 그 감동을 했을 때 하는 행동이 기립박수입니다. 기립박수가 최고의 감동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하나가 못 돼요. 가수하고 청중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K-팝은 같이 추잖아요. 자,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가 됨이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게 뜨느냐 하면은 바로 지금 저 서양 학문에 의해서 경쟁시켰잖아요. 무한 경쟁. 생존이 경쟁이다 그랬어요. 이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놈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 그 지금 무슨 올라가서니까 다행인데 저 후진국이나 중진국이 있어 경쟁하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기본적인 철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서구에서도 사람들이 보니까요. 뭐 남아메리카 사람들 뭐 아프리카에 막 K-팝이 뜹니다. 그 사람들요 미국하고 완전 좀 무한 경쟁하면 무조건 집니다. 그런데 우리 무한 경쟁하지 안 그러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같이 놀자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가장 큰 저는 K-팝이 뜰 수 있고 한류가 뜨는 원인이라고 분석을 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 홍익인간이라고 저는 분석을 했고, 또 그 속에서 그렇게 홍익인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아까 어울림을 만드는 수단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윤여도 선생이 얘기했던 정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건 선생이 얘기했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리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노래는 정이 느껴진답니다. 왜 느껴지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잘 아시는지 모르지 잘 모르겠는데 아리랑이 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음악이 된지 아십니까? 왜 아리랑 나오면 우리도 다 같이 덩실덩실 춤추는지 아십니까? 그걸 저도 진짜 몰랐는데요. 한 몇 년 전에 아리랑을 연주해가지고 세계 고등학교 관현악단에서 최우수상을 탄 일본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KBS에 나왔어요. 그 방금 소개가 됐는데 왜 아리랑을 했냐고 물었더니만 답이요. 얼마나 웃기느냐고요. 인간이 우리 동서양 인류를 막론하고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이 솔하고 라 사이 음이랍니다. 그런데 아리랑은 그 음이 80% 이상을 차지한 겁니다. 아리랑 노래에. 그러니까 그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 그냥 하나가 되는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 소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걸 또 칼럼을 썼어요. 이게 바로 우리 홍익인간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아리랑하고 홍익인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좀 그렇게 한다는 거 포함을 시키겠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 전략문제원 제가 사실은 문화안보라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서 발표를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전쟁이 미리 안 일어나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원래는 외교입니다. 외교가 원래 미리 전쟁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외교인데요. 지금은 경쟁을 하니까 외교도 경쟁이 돼버리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김정은이도 쉽게 안 물러나죠. 경쟁인데요. 경쟁이 아니고 하나 돼서 같이 발전하는 이념을 가지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홍익관 논리를 빨리 세게 피워야 된다. 근데 지금요 홍익관 논리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그런 그 철학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인간 생존이 경쟁이다가 아니고 생존은 같이 가는 거다 하는 그 사상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제가 문화안보에서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같이 고려해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마지막 상대입니다. 질문이요. 아니 잠깐 저 답변 좀. 그래. 저기 그 한생명 운동을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그 대상이 뭡니까? 대상이요? 네. 우리의 그 한 정신 문화를 회복함으로써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드리는 건 네. 생명 운동의 생명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거기는 생명의 근본으로 돌아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자연입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제가 좀 자연과 더불어 알겠습니다. 살아가는 그럼 말씀을 거를 드릴게요. 한 생명 운동으로 보고 있죠. 저는 그 생명체를 대상으로 해서 뭐 저렇게 한생명 운동 하신다고 그러면요 홍익인간하고 조금 개념이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모든 생명체는 이 생존 경쟁을 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남는 거거든요. 근데 차라리 홍익인간은 이제 널리 다 이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보단 생명체를 사랑한다는 개념으로 하면은 이게 좀 얘기가 되는데 생명체 전체에 홍익인간 개념을 넣으면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또 선생님의 제 생각입니다. 반견이고 편견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의 그 한 정신 문화를 회복하면은 거기에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명웅 이사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생존 경쟁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담론을 할 때도 좀 나왔습니다. 동물과 즉 사자와 토끼가 경쟁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 생존은 경쟁이 아닙니다. 사자가 새끼를 토끼만큼 낳아버리면은 경쟁에 이기겠죠. 그러나 자기도 죽습니다. 먹을 게 없어지니까. 따라서 생존은 우주 자연은 이 자연 전체가 존재하도록 적절하게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경쟁이라고 본 거는 바로 다윈이 처음 한 말이거든요. 다윈에 의해서 서양 사상이 경쟁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이해가 잘못됐다는 게 홍익인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전제를 해가 얘기해버리면 완전히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우리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대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경영학 전공으로 한 경영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 천부경을 22년간 공부했습니다. 뭐 지금도 아냐 하면은 아직 좀 다는 못했다고 생각하지만은 많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유진각 회장님께서 아까 홍익인간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앞에 발표한 부분 다 못 들어서 질문을 못 하고 제가 이제 중간에 저 앞에 서희정 선생님 것은 중간밖에 못 들었고요. 홍익인간 그 이념 구현의 과제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고구현과 이제 마방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방진 감동을 얻었는데 저 천부경은 감동이 없기 때문에 홍익인과 결부시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천부경을 22년간 공부한 한 사람으로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감동이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질문의 요지는 첫째, 마방진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저는 제시합니다.
마방지는 19개입니다. 9개 네모인데 여기서 뭐냐면 이게 맞추는 거 짜맞추기 하는 게 마방진이거든요. 글자 맞추는 거 돌리기 이렇게 하는 거 그거였고요. 그거 하는 놀이기고 좀 더 나가면은 그 앞에 나가면 25개까지 나옵니다. 마방진이. 그 다음에 연임금의 바둑판까지 계산한다면 360 나오죠. 예, 이렇게 해서 이걸 연임금 시대 바둑판까지 얘기한다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왜 천부경이 감독이 없는가? 예, 물론 뭐 천부경이란 철자가 지금 세상에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0권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정식 출판한 것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유인물처럼 낸 것도 있고 뭐 비정관식으로 낸 것도 있습니다. 혹시 연포문을 읽어보셨는가 하는 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는 아까 그것 때문에 제가 홍익인간에 대해서 이거 하겠다고 해서 제가 요지로 하고 시간이 없어서 아마 이거 다 말씀 못 드리고 필요하신 분 아까 넣어드렸고 또 부족한 몇 분 남았습니다. 보시는데 절대로 왜 그러냐면요. 왜 감독이 있냐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유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부경의 81자를 보시면요. 미시적으로 글자 미시적으로 보면은 천부경을 절대 해석 못했어요. 제가 한 15년간 공부를 죽어다 남은 책 다 보면서 연구해도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거시적으로 우리 논문 쓸 때 있잖아요. 이 박사들은 논문 쓸 때 미시적으로 보는 분석하는 방법과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천부경을 거시적으로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무한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불과 20년 전에 9년? 10년도 안 되는 겁니다. 깨달은 지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방형이 나옵니다. 81자로 정사각형이 나오고요. 81자로 각형, 정삼각형이 나옵니다. 81자로 규칙적으로 있잖아요. 원이 나옵니다. 원방각이 다 나오는 글자는 천부경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무지무지 감동입니다. 자, 1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기다가 아니 잠깐만요. 네. 그 천부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아니 강의는 아닙니다. 질문을 하고 있죠. 감동을 좀 받았다는 겁니다. 잠깐만 계세요. 그건 지금 저 본인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끊어버리시면 끊어지잖아요. 제가 막 여기 1011, G12, 1013부터 시작해서 일적식거, 무게화삼, 본신보, 태양악명, 그 다음에 인중천진 이것은 다 사람을 두고 한 얘기니까 홍익인간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익인간은 뭐냐? 홍익인간은 천솔의 민족이 이화 세상을 창조하는 사상이다 이렇게 해놓고 개념을 찾았어요. 여기저기 홍익인간 그 개념에 대해서 많은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 짚어보고 하니까 결론은 뭐냐? 서로 어울려. 일본 놈들이 번역하는 것은 널리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넓게, 높게, 크게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이 천지광명의 꿈과 대이상을 실현하는 이상적인 인간을 창조란 말은 이렇게 피조물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의미의 송익인간을 우리는 가치인간이라고 부르고 높은 의미의 송익인간을 나눔인간이라 하며 넓은 의미의 홍익인간을 대동인간이라고 저는 이건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책에서 종합하고 꿰맨 겁니다. 저 창조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책에서 어디서 누구한테 어디서 이걸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서 해서 이것은 앞으로 홍익인간이 이화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하나 둘 숫자로 말하면 다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기회가 있으시면 제가 쓴 책을 한번 보신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감동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다 됐나? 가만히 있어요. 배터리 다 됐네. 됐습니다. 거든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그 기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익인간을 인류가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합하여 하나로 어우러져 상생하며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다. 이게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거 올바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전 우리 국민들에게 이거를 하나로 이게 통일시켜서 좀 보급이 바로 됐으면 좋겠어요. 당장 이 자리에서라도 이런 개념으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알고
이걸 실천에 옮긴다. 그게 제세 이화라는 거예요. 그 이보다 더 좋고 중요한 게 없는데 오늘 정말 좋은 기회를 만드셨으니까 이 내용을 꼭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번에는 다시 또 이런 얘기 가지고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정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정말로 우리 국가에 앞으로 홍익인간의 본뜻을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여러 개 다 종합해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또 여기 오픈을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교육 이점에 홍익인간 정신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서구의 이점을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홍익인간을 찾으려면은 우리 한민족 사상이나 경전 해석을 찾아서 그걸 바로 세워야 되는데 오늘 이제 토론하신 분들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삼국유사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나와 있던 거를 자꾸 찾으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홍익인간을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 여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천부경이나 삼일신고나 삼장계기관에 분명히 홍익인간과 홍익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연표문에 예, 딱 들어 있어요. 예. 하늘이 할 일과 땅이 할 일과 인간이 할 일, 요 대우주가 소우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제세이와 광명이세 이런 것들이 축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뭐 천부경이나 삼일신고나 삼장계 거기서 발췌를 해서 우리 홍익인간이나 홍익인간 정신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 것을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저희들이 완벽하지도 않고요. 이번에 모인 사람들이 원래 다 전문적인 학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홍익인간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나름대로 고민해 왔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학문적으로 정확한 근거를 대가지고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여기 오늘 좀 안 나왔는데 그 MBC 우리 이상열 기자가 한 2번 와서 듣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신문 기자로서의 시각입니다. 이렇게 호소력이 있는 거 처음 듣습니다. 그냥 화단국에 나온 얘기 뭐 어디에 나온 얘기 갖고 떠드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서 또 실제적인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원초적인 사유체계 우리 민족의 그다음에 우리 민족 문화 속에 그 있는 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뭐 그렇게 그게 아니면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좀 아까 했던 거 제가 발표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하시는 것들 다 종합을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다른 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먼저 했습니다. 여기 먼저. 예. 예. 저는 임영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와서 새로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참 보람되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천부경을 논하는 거 보면 어느 분이 얘기를 하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부경을 개통하는 사람이 나오면 대한민국의 전 세계 정신 문화 문명의 메카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막 분분하죠. 이제 시간이 가면 이게 이제 회통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때까지 열심히 연구하시고 그러면 왜 천부경이 전 세계의 정신 문화 문명의 메카가 되는가? 그 답이 나올 겁니다. 오늘 제가 홍익인간 바로 알고 실천하기 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홍익인간에는 그 제세 이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홍익인간 제세 이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제세 이화와 홍익인간은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인데 이게 이제 앞뒤가 바뀌니까 이상하게 됐죠. 그러니까 제세 이화라 하면은 도리대로 살면
이게 서로 변칙 없이 도리대로 살면 서로가 서로를 돕지 말고 도와준다고요. 우해준다. 그게 이제 그야말로 우리 선조님들이 옛날 살던 그거였죠. 옛날에 그것이 어느 날 단절이 돼가지고 뭐 세수로 나뉘고 진가로 양쪽으로 나누어서 살지만 제세이화가 되면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그런 것이 없이 완벽한 경쟁도 똑같고 누가 뭐 권력 있다고 해서 잘못 저지른 사람이 빠져나오고 이런 것도 없고 모두가 공평하게 이것이 된다면 제세이화가 된다면 홍익인간은 절로 된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좀 아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에 조금 저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일단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담론한 거는 그 기록을 근거로 했습니다. 삼국 유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분명히 환인이 내려다 보니까 홍익 인간 할만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홍익하는 인간제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홍익 인간 할만 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황릉이 내려와가지고 쭉 뭐 이렇게 전치하고 저기 360 여사를 이렇게 주관하고 해가지고 제세이화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현재 기록을 갖고 그대로 따져 보면은 제세이화를 해서 홍익의 목표가 되었다고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이치라는 게 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원래 요 얘기 때문에 사실은 이치가 뭐냐 하는 게 이자가 이화할 때 이자가 뭐냐? 그게 도리죠, 도리. 우리가 저 어릴 때 도리 짝짝꿍이라는 얘기가 있죠. 도리.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를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요. 제가 저기 왜냐하면 이거 설명 시간 오래 끌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도리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도리를 실천할 수 있을 것만 하다고 내려다 봤다는 건 너희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도리이고 그 도리를 실천했다는 것이 제세이화다. 이렇게 이번 담론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인간이 평등하지 않고 불평등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홍익인간. 그러니까 그게 홍익인간입니다. 아무튼 됐습니다. 제가 오늘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다. 똑같이 평등하게 평등해야 된다는 게 홍익인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세이화를 통해서 간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나중에 이렇게 제가 제의를 할게요. 지금 저희가 여기 좀 카페에서도 하고 또 SNS에서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면은 저희들 참고해가지고 완성된 문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한 분 더 계십니다. 천부경이나 삼일신고나 천정계경은 홍익인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홍익인간이 되려면 순서가 있는데 순서는 일신강충, 성통강명, 제세이와 홍익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일신강충은 삼일신고에 자성부자 강죄인이라는 게 있어요. 하느님의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내려와 다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게 평등인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그걸 어리라고 그러는데 그 일신강충이 됐을 때 성이 통하는 광명의 세계가 열렸을 때 그거를 모든 사람한테 가르칠 때 그게 이치로서 그게 제세이화가 되는 건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리라는 거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의 기가 음과 양이 만나서 무국의 상태가 들어가면 무국의 상태에서 기가 생기는데 그 기에 대한 이치를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이치를 바로 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태백진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건 행촌 이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전에부터에 대한 단군세기부터 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건데 그거를 가리켰을 때 성통광명이 제세위화를 한 사람들이 홍익인간이 되는 거지. 지금 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게 뭐 사회 봉사하고 복음하고 교리 공부하고 이런 걸로 다시 갈 거냐? 아니면 성령 공부를 하는 거 우리가 홍익인간이란 일신강충의 성통강명 제세와 홍익인간을 바로 바닥에 깔고선 사회 봉사나 어떤 사람들한테 이롭게 할 수 있는 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로 갈 것이냐? 그거를 양축으로다가 가야지. 이게 정신적인 우리가 역사의 콘텐츠는 문화고 문화의 핵심은 정신문화입니다.
하늘에 해가 달이 있고 땅에도 음가양이 있고 사람한테도 음가양이 있는데 천부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성과 명이 만나는 음가양이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론적인 해석만 하고 있는 건데 강화도 만이산 천재단은 그런 원리의 음양의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천부경은 0, 1, 2, 3, 4, 9까지 나가는데 우리가 0을 모르고서는 어떻게 2를 알고 2를 알고 3을 합니까? 공자나 누구도 다 그 0에서 1, 2, 3이 생기는 거 무국인 하나님의 우리나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 만났을 때 어지리자가 사람이 하늘과 땅하고 똑같다 평등하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가 생기는 거다. 그게 모든 경전이라는 거는 그 불성, 성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성이라는 건 자기 마음에서 마음이 생하는 거, 마음이 살아있는 걸 보는 걸 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심인데 홍익인간이 제사이와 홍익인간만 얘기해가지고는 절대 제사이와 홍익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신강충 성통강명, 일신강충 공문을 삼일신고 천부경 공부를 해야 일신강충을 왜 우리나라가 청선민족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정신을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그걸 갖고 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천손 문화고 천자인 거지 다른 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그 문화를 가리키는 게 바로 천부경만큼 모든 8만 대장경이 있었어도 석가모니까 자기가 말로 다 가르친 교회별전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으니까요. 지금 질문이 하는 주 핵심인데 지금 자기 주장을 넘어가야 해서 사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천부경만큼 빨리 사람이 도를 터득하고 자기가 무국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를 그렇게 빨리 알 수 있는 건 세상에 천부경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요. 감동이 안 자, 되는 이런 주장들이 지금 우리 환단고기하고 또 도를 수립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이신강 중에서 뭐 성무형, 성통광명하고 이렇게 나오고 이제 거기에 보면 환단고기에도 벌써 제일 끝부분에 이제 홍익인간 대해서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담론을 할 때는 환단고기를 가능하면 제외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건의를 할 부분인데 환단고기 갖고 만들어 가지고는 정부에 저희들은 건의 못합니다. 아예 배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없어도 현재 삼국 유사 제왕원기 그다음에 그 왕조실록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번에 담론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요 환단고기를 포함해가지고 아까 제가 지금 한철학이 사는 거 철학적으로는 한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간 세상에 정해진 홍익인간 제세이와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도를 닦을 때는 이것이 이제 뭐 풍류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풍류도는 이쪽 선도하는 쪽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인간 세상 쪽에서 생각하는 거 보면 물질 문명도 돈 없는데 어디 가서 뭐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 그렇게 하려면은 그 바탕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과학 시대입니다. 과학이라고 해서 서양 물질 과학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자료와 또 논리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원래 저희들이 여기 빌려놓은 게 6시까지인데 딱 6시 정각이 돼서 넣은데 지금 우리 이어령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지금 좋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여기에 그 정반론에 들어간 가지고 여러 가지 반론도 다셨습니다. 그리고 듣고 이게 안 되죠. 어때요? 손 좋아요. 좋습니다. 홍익인간이 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옛날부터 천민 사상이 있고 인간 사상이 있습니다. 홍익인간 이 사상은 바로 이 인간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세리화를 할 때도 제자는 살필 제. 우리는 이게 물리적인 해석만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경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론도 나오는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자유경쟁의 원칙이고 사회주의라는 것은 평등에 관한 말은 좋죠. 그렇지만 지금 법도 우리나라에 지금 이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그 법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국회의원 내가 그저께도 만났지만은 도대체 이 국회의원인지 쓰레기인지 모를 정도로 말이죠. 왜 그러냐? 지금 법이 법대로 그 법치가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고 원칙이 무너진 이러한 것이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의 가치관의 그런 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일제가 가장 견디신 것은 가치관의 견디를 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사회 공동체의 의식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아베 노부 이렇게 말하는 대로 일본은 졌다. 그러나 반도 식민 사관을 심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100년 동안 싸우면서 해낼 것이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학회에 또 이제 나가보지만은 서로 자기 입장은 옳다고 그럽니다.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을 때 즐기지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도플러 박사가 지금 제3의 물결을 쓴다면 지금 제5의 물결입니다. 지금 4물결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란 지금 이세돌이 인간이 한 번 이겼습니다. 앞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하루에 그 발전이 뭐 어떤 사람 표현이 나와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공짜가 숨을 하는 게 들어가는 변화가 바로 오늘의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특강할 때 고대 지식이 150배 100배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3월부터 78일 만에 이 지식이 배가 되는 세상인데 우리는 아직도 일하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법학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역사에 지금 와 보니까 이 역사의 문제점이 뭐였냐? 우리의 어떤 그 사상과 철학이 확립되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이 말하십니다. 너희들은 사상이 없는 민족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사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상이 이제 공동체의식이 있고 연대의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말이 아닙니다. 지금 법만 하도 제가 법을 나서면 말하지만 일본은 식민주의라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명천법체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치제법입니다. 일단 죄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바로 그 일제시대 법입니다. 근데 일본은 패전되자마자 바로 그 이듬해 4.7이 다 고쳤습니다. 우리 하나도 안 고쳤습니다. 제가 왜 국회의원들 먹지 쓰레기를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압록강 도망강의 국경에 해체한 역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이 압록강 도망강에 언제 이게 됐냐 말이야. 그리고 조약이라는 것은 당사국에만 해당하는 거지 제3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도요. 제가 지금 중국 역사도 지금 쓰면서 봅니다만은 56국 보게 되면은 세 나라만 한족이고 예를 들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우리 중국 한족이 역사를 갖다가 지배한 것은 10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지금 우리가 사기다, 뭐 삼국지다, 뭐 동의정이다, 열정이다 하는데 그게 뭐입니까? 바로 관두범이 동청함 때 쳐들어와가지고 역사부터 훔쳐가지고 만든 게 지금 삼국지입니다. 근데 나간중은 삼국지가 아니라 6,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삼고초래다, 어만을 갖다가 장기하면 전부 허구입니다. 이런 걸 하면서 이걸 역사책이라 하면서 책을 쓰고 나도 자기가 대가를 하는데 이거 이럴 수가 있냐 하는 게 저희 지금 이분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로마가 1500년까지 이겼다는 것은 법과 철학과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상이 바로 로마를 지탱하는 기였습니다. 지금 일본 역사나 중국 역사 다 가짜입니다. 다 허구입니다. 허구가 너무 많습니다. 거의 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이거 자기들 보는 거는. 근데 이 허구 역사를 가지고 논쟁한다는 것은 대단히 시간 낭비입니다. 저에게는 신왕기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 철학과 7000년 역사라는 거. 거기에 이런 아들 사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면 뭐 거론하는 거 보면 지금도 정말 한 시간 그때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주세요. 제가 못 주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약속한 것을 시간을 지키는 것도 실천하는 겁니다.
또 자꾸 더 시간 달라 그러는 건요. 그게 1분이라도 사실은 저는 운영자로서는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요. 벌써 5분 지났거든요. 근데 또 시간을 더 한다는 건 좀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같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우리 홍익인간 바로 알고 실천하기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